네, 오늘은 시계열 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죠. 자, 시계열 데이터,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횡단면 데이터죠. 횡단면 데이터와 달리 시계열 데이터는 순서가 있죠. 시간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계열 분석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시계열 자료의 특성 때문에 시차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 시간에 걸쳐서 앞에서의 현상이 바로 뒤에서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serial correlation, correlation over time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임 시리즈 코릴레이션을 모델하기 위해서 이른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이 사용되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은 잘 아시죠? Y를 X에 회귀 분석하는 거죠.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현재의 Y 값을 자기 자신의 과거 값에 대해서 회귀한다. 회귀 분석한다. 리그레션. 근데 오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동 리그레션을 한다. 이런 의미로 오토 리그레션, AR 모델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릿은 오토 리그레시브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 자, 이 쉽게 축약해서 아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ARCH 용어들을 설명했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 설명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귀 분석한다. 근데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라는 게 뭐냐?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라는 것은 분산을 나타내죠. 분산, 볼러틸리티, 변동성, 뭔가 불확실성.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컨디셔널, 지금까지의 정보하에서 지금 오늘 변동성이 컸으면 이 변동성 자체가 오토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죠. 오늘이 막 출렁출렁했으면 내일도 출렁할 가능성이 많다. 이 AR 모델이라는 것은 수준이 오토 리그레션을 한다는 것이고 아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자기 회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융시장에서 옵션 상품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옵션의 가치는 출렁거림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이게 출렁거리지 않으면 옵션의 가치가 작아져요. 그 이유는 옵션이라는 게 비대칭적인 페이오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값이 확 올라가면 콜 옵션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내가 굉장히 올라간 자산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미 확정된 가격으로 사면 되니까 그 갭이 다 내 수익이 됩니다. 반대로 이게 확 떨어진다고 해서 내게 손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 행사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라잉 금융자산의 가격이 그냥 별로 변동성이 없으면 내가 큰 돈 벌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 변동하면 바닥으로 변동하면 나는 저 손해가 0인데 우위로 변동이 클 때는 이득이 크니까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는 커집니다. 풋옵션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죠. 개인들 거래량이 세계 최고 이렇게 간 적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나 개인들은 변동성이 오늘 컸는데 이건 내일 변동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이 변동성의 예측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데 사용하는 모형 중에 하나가 아치 모델입니다. 포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른바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이 R스퀘어 값보다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R스퀘어 값은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인샘플 퍼포먼스를 나타내는데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은 인샘플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 이것저것 변수를 막 갖다 집어넣어서 오버피팅한 결과로 R스퀘어 값이 커진 거면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다라는 보장이 없죠. 옛날에 시골 원두막이나 부동산 가면 세상 만사 다 아시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세상 만사 다 알죠. 이미 지난 것들을 다
인샘플이니까요.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셨을 때 이미 지난 것만큼 예측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단순한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개념은 인샘플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좋은 거면 그 복잡성에 대한 페널티를 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R바 스퀘어 이런 거죠. 그래서 포캐스팅함에 있어서는 R스퀘어 값 자체보다는 페널티를 가해서 얻어진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 값이 좀 더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캐스팅을 할 때는 다중공선성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중공선성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서의 강의 경험에 따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 멀티콜리니어리티, 즉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있으면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력한 언어에 의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멀티콜리니어리티, 다중공선성이라는 것. 그리고 막연한 추억에 교과서의 다중공선성은 뭔가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만 있으면 다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석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분석 목적이 X1이 통제된 상태에서 X2의 효과를 분리해내는 거면 X1과 X2의 코릴레이션이 강할 때 이게 X1의 효과인지 X2의 효과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X2의 효과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X2의 효과를 분리해냄에 있어서는 다중공선성은 손해죠. 그렇지만 Y 값을 예측하는 문제라 그러면 X1, X2가 합쳐서 Y 값을 설명하면 됐지 그게 X1 때문에 설명이 잘 된 건지 X2 때문에 설명이 잘 된 건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도 100이면 95명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스테이셔너리티 어썸션이 중요합니다. 스테이셔너리티, 타임 시리즈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것은 역사는 반복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역사가 반복하지 않으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맨날 완전히 새로운 역사.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그 역사를 지배하는 확률 법칙이 완전히 달라지면 과거의 확률 법칙을 예측해서 미래로 어떻게 익스트라폴레이트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확률적으로는 적어도 역사가 반복한다라고 하는 개념. 타임 시리즈 스테이셔너리티 어썸션, 시계열 안정성의 어썸션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하겠습니다. 자, 노테이션을 도입하겠습니다. 시간이니까 t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y 하점자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y,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됐든 언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됐든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관심 있는 이자율이 됐든 회사채 금리가 됐든 그 관심 있는 변수를 y로 표현했고 t라는 것은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yt는 t 시점에서의 관심 있는 변수 값. 데이터셋은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시점부터 캐피탈 T 시점까지 T개의 그 Y 값에 대한 오브저베이션, 이것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하고 또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년에 한 번 측정했으면 이얼리 데이터, 분기마다 한 번씩 측정했으면 쿼터리 데이터, 한 달에 한 번이면 만슬리 데이터, 한 주일마다 매주 관측했으면 위클리 데이터. 대한민국 통계청의 데이터 중에도 다 프리퀀시가 다 다르죠. 그리고 좀 더 하이어 프리퀀시로다가 속보성 지표를 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통계청은 이른바 나우캐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웹 스크래핑으로 물가 지수도 만들어 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렉, 시차를 둘 수가 있겠죠. 이미 우리는 오토 리그레션을 통해서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게 지금의 y값을, 즉 yt를 어제의 y값, yt-1에 대해서 회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yt-1 이미 y값의 1기만큼 시차를 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그 변환을 종종 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first differencing, 즉 오늘의 값으로부터 어제의 값을 빼주는 이런 차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성장률로 쓸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지수의
성장률이죠. GDP growth rate, GDP의 성장률이죠. 그래서 시계열 자료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CPI가 어떤 한 분기에 164였던 게 그 다음 분기에 166으로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퍼센티지 변화를 쳐면 0.703%. 이것을 로그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두 개의 레벨 값의 로그를 취해서 차분을 구하면 그것이 성장률이 됩니다.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0.7. 즉, 분수로 계산한 0.703과 로그 근사를 한 0.7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애뉴얼 레이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기 변화율의 4를 곱하면 애뉴얼 레이트가 되죠. 그래서 애뉴얼 레이트는 2.8. 그래서 1년에 물가가 한 2.8% 오른 걸로 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전기값과 나 자신의 전기값과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코에피션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XY 사이의 상관계수, 공분산 개념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X 자리에 나의 과거값을 대입하면 얻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상관계수가 오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그렇게 해서 얻어진 공분산이 오토 코베리언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스테이셔너리티 어썸션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역사가 반복한다라는 가정. 이 가정이 없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자, 오토 코릴레이션. 퍼스트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은 YT를 상수항과 YT-1에 대해서 회귀 분석하는 것이고, 피스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 ARP 모델은 YT를 상수항과 YT-1, T-2, YT-P까지 중회의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AR1 모델. 예. 여러분들은 만약에 베타1이 0이라고 그러면 전기값이 금기값을 예측하는데 쓸모가 없다 이런 가설이 되겠죠. 그리고 AR1 모델은 당연히 YT를 상수항과 전기 Y 값에 대해서 회귀 분석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측은 YT 바 T-1. 여기서 인포메이션 셋 개념이 등장합니다. 정보 집합. 바 T-1이라는 것은 T-1 시점까지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one period ahead forecast. 바로 다음 기회 값인 YT 값을 예측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베타 0, 베타 1. 절편과 상수항과 기울기를 추정한 상태에서 오늘의 YT-1 값, 어제 값, 그 값을 대입해서 다음 날 값을 예측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 집합의 개념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값은 내 정보 집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사기죠.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 시점이 T-1이라고 보고 내일 시점 T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베타 0와 베타 1을 추정할 때 T-1 시점까지의 정보를 써야지 T기의 시점까지 써서 추정하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One Period Forecast라는 실제 예측을 하고 한 기가 지나서 실현된 값과 전날 예측한 값의 차이, 이것이 포캐스테라고 이것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루트 민 스퀘어 포캐스테라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사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표본 평균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임을 미래 10기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매번 오늘 예측하고 내일 실현치와 비교하고 또 하루 시간이 지나면 거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그 다음날 예측하고 차이를 보고 그래서 10개의 포캐스트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10개 평균을 취해주는 식으로 즉 여기서 expectation이라는 것을 그 10개 예측한 포캐스트 에러의 걸친 평균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ADL 모델 이때는 왜 굳이 오토 리그레션만 도입하느냐? 예컨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체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과거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미래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이 실업률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업률 같은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X 변수들을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RP 모델에 X의 시차들을 도입해서 모형을 확장한 것을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Auto-Regression 파트가 없으면 X 값이 Y에 미치는 것이 시차를 두고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X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랜저 코젤리티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계시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랜저 코잘리티라고 하는 것은 y를 그 자신의 y의 시차 변수와 다른 변수 x들의 시차 변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분석했을 때 x들의 시차 변수 전체가 개수가 0이다라고 하는 조인트 하이퍼시스를 테스트해서 그것이 0이라는 것을 리젝트 못하면 y 자체의 과거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x 변수는 x의 과거 변수는 미래의 y값을 예측하는데 추가적인 설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x는 y를 그랜저 코즈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y 자체의 과거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가 y값을 추가로 설명하기 때문에 x의 과거가 y의 미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x가 y값을 그랜저 코즈한다 이런 개념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조가 사업자하고 임금 협상할 때 야, 인플레이션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용자 측은 야,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로 이런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그랜저 코잘리티 개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임금 인상률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져놓고 하나는 y 시리즈, 하나는 x 시리즈, y의 과거값과 x의 과거값에 대해서 중요하게 분석해서 x의 과거값들이 과연 y를 그랜저 코즈하는지, 아니면 x의 과거값과 y의 과거값에 대해서 중요하게 분석해서 x의 과거값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y의 과거값들이 x를 그랜저 코즈하는지, 그리고 그 그랜저 코잘리티의 방향이 어느 쪽이 강한지 이것을 판정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이 인구 상승률을 그랜저 코즈하는 효과가 큰지 반대의 효과가 큰지 판정하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데이터에 입각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판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치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R 모델을 수준에 대해서 적용됐던 AR 모델을 변동성에 대해서 적용한 거기 때문에 변동성으로 바꾸만 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뭘 변동성으로 쓰느냐? 변동성이라는 게 위로 갔든 아래로 갔든 그 크기를 재는 거니까 에라의 제곱하면 포지티브니까 이것을 회귀 분석하기 위해서 부호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그러니까 변수들만 변환해줘서 AR 모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에라의 제곱에 로그를 취한 값.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Seasonal Adjustment. 예, 대한민국 통계청도 계절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죠. 전월과 비교한다. 그러면 계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절 조정하는 방법으로 US 센서스 뷰로에서 개발한 X11, X12, X13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 본질적인 개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T시점에서 관측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YT, 이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추세, 그 다음에 시크리컬, 업앤다운 하는 시크리컬 컴포넌트의 합인 T,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시즈널 컴포넌트, 만슬리 데이터를 쓰면 월별 효과, 근데 소비 지수 같으면 12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확 올라가죠. 이게 시즈널 만슬리 이펙트입니다. 이런 것 플러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는 부분, 일레귤러, 랜덤 컴포넌트.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시리즈는 트렌드와 사이클, 그 다음에 시즈널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는 에라 부분,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개념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런 상태에서 시즈널 어저스트먼트의 본질은 TSI, 세 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데서 S 컴포넌트를 제거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T와 I 컴포넌트만 남겨두면 그것이 바로 시즈널리 어저스트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됩니다. 즉 TSI에서 TI만 남기려고 그러면 S를 추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S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즉 시즈널 컴포넌트 어떻게 추정하느냐? 거기에 이제 여기 X11, X12, X13, 즉 미국 센서스 뷰로에서 사용하고 다른 많은 나라의 통계청에서 쓰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쓰고 있는 그 기본 개념을 소개하면, 첫 번째, 여기 암묵적으로 제가 적어 놔야 되는데 빠뜨린 게
monthly time series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frequency가 매달 조사하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 YT의 관점에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YT-12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달입니다. YT 플러스 12는 1년 뒤에 같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13 observation이라고 그랬는데 25 observation이네요. 그렇죠? 과거 1년 12개, 미래 12개, 현재. 그러니까 25개의 관측치의 평균으로서 지금의 트렌드를 잡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만슬리 데이터를 추정하면 매번 굉장히 불규칙할 테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그 주위에 있는 25개를 평균하면 이게 스무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얻은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또 한 기간 옮기면 오늘 관점에서 주위 25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업착지시라는 게 좀 평평해지면서 추세가 올라가면 그 추세가 올라가는 게 잡힐 거고 추세가 떨어지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처럼 추세가 떨어지는 게 잡히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관련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동기 김세식 교수가 바로 이러한 무빙 에버리지 컨셉을 써서 우리나라의 지난 6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더니 처음에 한 30년은 고도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 30년은 이 무빙 에버리지로 해서 봤더니 5년에 1%포인트씩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더라. 이런 아주 현상을 발견했고 그것은 뭐 이렇게 반가운 일은 아닌데 그런 사실을 밝힌 것은 굉장히 반가운 연구 결과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실제 타임시리즈 데이터에서 위에서 이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추정한 트렌드를 제거하면 TSI 컴포넌트 중에서 T 컴포넌트가 제거가 되니까 SI 컴포넌트만 남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까지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번에는 이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 현재 관점에서 지난 2년인데 그 2년 중에 같은 달만 뽑은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개. 1년 전, 2년 전. 2년 전이 T-24, 1년 전이 T-12, 앞으로 2년. 1년 뒤 T 플러스 12, 2년 뒤 T 플러스 24. 이 5개만 평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달 5개를 평균했으니까 시즈널 컴포넌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즈널 컴포넌트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시리즈에서 시즈널을 제거했으니까 TI가 남겠죠. 이게 시즈널 컴포넌트가 제거된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다만 반복할 때 여기 5에 표시한 것처럼 이른바 핸더슨 웨이트를 씁니다. 핸더슨 웨이트. 이것은 뭐 경험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 출발점이 25개를 이퀄 웨이팅을 했는데 이퀄 웨이팅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한테 웨이트를 더 주고 하나 떨어졌으면 좀 덜 주고 둘 떨어졌으면 더 덜 주고 예, 그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5개를 평균하는데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절대값으로 웨이트를 낮춰가는 그런 스킴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숫자냐? 예, 다른 숫자도 가능합니다.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걸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숫자 찾아서 더 유용한 게 있으면 예, 핸더슨 대신에 예, 여러분 이름을 써서 my weigh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계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소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계열, 타임 시리즈 오더링이 있다는 것이 횡단면 자리와 구분되는 특성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계열적인 테크닉들이 등장합니다. AR 모델, AR1, ARP, ADL 모델, ADL 모델에 입각한 그랜지 코잘리티 컨셉트, 그리고 시즈널 어드저스먼트,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리지널 시리즈가 T 컴포넌트와 S 컴포넌트와 일레귤러 컴포넌트의 합이라는 것. 그래서 T 컴포넌트를 처음에 만슬리 데이터의 경우에 주변 25개를 평균하는 그런 스무딩 방식으로 트렌드를 얻어내고 원래 시리즈에서 트렌드를 제거해서 SI 컴포넌트를 얻은 다음에 일레귤러 컴포넌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관점에서 같은 달에 해당하는 지난 2년치 미래 2년치 총 지금까지 포함해서 5개를 평균함으로써 평균을 하면 에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레귤러리티를 제거해서 시즈널 컴포넌트를 얻어내고 다시 원래 시리즈에서 시즈널 컴포넌트를 제거해서 T와 I만 가진 컴포넌트를 뽑아내고 여기에 핸더슨 웨이트를 적용해서 T 컴포넌트를 다시 계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즌 어저스먼트 하는 개념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